어디서 들었는데 직장인들 최대 고민이 점심 메뉴 정하는 거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이제 좀 연차가 쌓이다 보면 이제 난 아무거나를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그런 신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위에 사람이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하는 거 저는 이제 항상 몰래 이제 기똥찬 메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퇴근하셨나요? 우리는 매일 9 to 6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이 효율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는 걸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동일한 근로시간과 동일한 업무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로시간이 바뀌어야 할지, 각자에게 맞는 일과 삶의 균형은 무엇인지,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두 분과 함께 그 답을 고민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떠드나마나의 진행을 맡은 박시연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두 분과 함께 현대사회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인 1년 차이고 이제 졸업한 지 2년 정도 된 박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에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었고요. 지금은 학생 신분으로 다시 4학년 학교 다니고 있는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주말에 거의 쉬고 있다가 월요일 금요일 그냥 9 to 6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 들으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 두 분의 하루 업무는 혹시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뭔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과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항상 알람보다 항상 20분 정도 늦게 일어난 다음에 이제 늘 가면 일이 생겨요. 회사에서 뭔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항상 퀘스트가 생기고 그거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을 이제 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오고 점심 먹고 이제 또 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이제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좀 버겁다가 정신 차리면 목요일 저녁이더라고요. 그렇게 금요일 끝나고 또 주말 이제 잠깐 눈 깜빡하면 다시 월요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직장인들 최대 고민이 점심 메뉴 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연차가 쌓이다 보면 이제 난 아무거나를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그런 신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위에 사람이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하면 저는 이제 상사 몰래 이제 기똥찬 메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 어떤 메뉴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이게 누구랑 먹냐에 따라 혹은 이제 어제 상사가 뭘 먹었냐에 따라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스토리 올라와 있으면 스토리 한번 주말이면 스토리 한번 봐주는 것도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네. 그럼 재훈님은 직장 다니실 때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9시까지 출근이니까 8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9시까지 가서 데일리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거 준비하고 또 야외 촬영 있으면 그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주중에 시간 보내다가 6시 되면은 퇴근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거 있으면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하루 맨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두 분도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이제 퇴근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퇴근 시간이 보통 잘 지켜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야근할 때가 좀 많은가요? 이게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시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공기업 같은 공무원들은 되게 잘 지켜지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과 특성상 이제 좀 이제 촬영이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고 이제
빨리 끝날 때면 이제 그냥 잘 지켜지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늦춰질 때는 좀 시간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조금 규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지켜졌던 것 같은데 이제 일이 막 몰려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좀 야근 좀 많이 하죠.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6시에 퇴근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근하면서 보통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저녁 뭐 먹지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야근하면서 이제 보통 마음이 좀 여유로워져요.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을 때 아슬아슬하게 학교로 도착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마음이 급할 수가 없는데 이제 딱 일어났는데 9시 수업인데 방에서 일어났더니 9시 5분이다. 그럼 이제 엄청 여유로워지는 것처럼 야근을 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시간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저녁 걱정 말고는 딱히 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늦은 거 살짝 그러는데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보통 야근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야근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 네 집에 가고 평소에 불만이 없으신가 봐요.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직장 생활을 안 해봤지만 저도 야근하면 항상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야근을 하면은 그만큼 돈도 더 버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크게 막 하면 하는 대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어떤 요일에 야근할 때가 좀 짜증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화요일이랑 금요일이 제일 갑갑한 것 같아요. 월요일은 이제 차라리 월요일 아침에 스트레스가 다 폭발하니까 이제 한번 화가 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야근하면 오히려 좀 그런데 화요일은 와 나 월요일도 했는데 화요일은 야근이야 이제 수목금도 남았는데 진짜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요일은 이제 보통 약속이 있으니까 금요일 야근은 선 넘었죠 솔직하게. 네, 그게 제일 별로인 것 같습니다. 딱히 막 싫은 날은 없는데 네.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좀 오늘은 하기 싫은데 뭐 이런 날은 있긴 있죠. 그러면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유연한 근무 방식이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보통 그렇게 규정한 게 이제 뭐 법상 체계를 지키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비효율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다 생각했지만 또 막상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지금 뭐 이 체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체제를 하기에는 묘안이 없는 것 같고 더 효율적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나마 지금 제일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 업종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기본이란 게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거는 좀 있었으면 좋다가도 뭐 유연하게 했으면 또 좋겠다기도 하고 아직 좀 이것저것 뭐 실험을 좀 해보고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최근에 뭐 주 4일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유연 근무제에 대한 논의도 많잖아요. 실제로 뭐 호주나 캐나다,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두 분은 주 4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업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참 이게 직장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일주일마다 양이 정해져 있는 직장이 있고 이제 뭐 새로 생기는 직장이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방송국 쪽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장 다음 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 4일제가 사실 이제 허무맹랑하게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종에서는 사실 그냥
일하는 시간만 제대로 챙겨주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 4일째는 뭐 굳이 약간 생각도 하고 주말은 뭐 이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으면 모르겠네요. 선생님 불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불만이 없으시게 다니신 것 같은 느낌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유 연차 좀만 더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 그럼 만약에 딱 정할 수 있다면은 지금처럼 주 5일제를 하고 돈을 좀 더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돈을 덜 받더라도 주 4일제가 좋은 것 같으세요? 근데 주 5일째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4일 그 역체감은 좀 심하게 드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일단 주 5일째로 해보자.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르기 좀 힘드네요. 어떤 장단점이 있죠? 그냥 막 말씀하신 것처럼 아. 5일째는 돈 많이 벌면 좋고 4일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시간이 늘어나니까 좋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약간 직장의 힘듦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생각했을 때 돈을 좀 더 받고 주 5일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이면 잘 모르겠으시면 월화수목금 9시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 맞는 음. 월화수목금 다 음. 공감 없이 네, 잠을 못 나는 교수님 만나고. 그죠 그러다 저 약간 궁금한 게 이게 점심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고 분명히 좀 졸리실 텐데 이 꾸벅꾸벅 졸면 상사한테 이렇게 눈치를 좀 많이 받는 편인가요? 이게 졸면 안 돼요 일단. 졸면 안 되고 보통 그래서 다들 커피를 사죠. 근데 저는 카페인을 좀 안 받는 편이라서 잠이 오면 좀 일단 나가요. 나가서 뭐 복도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양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 8층에 이제 공원이거든요. 공원 잠깐 이제 내려다 본다든지 그런 걸로 좀 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실 때 커피 많이 드셨나요? 아니 저도 근데 오히려 커피를 마시면 잠이 더 오는 어. 이상한 체질이라 커피는 잘 안 마시는데 잠이 오죠. 저도 잠 오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앉아서 졸 때도 있고 그냥 대놓고 그냥 졸 때도 있고 저랑 좀 다른 직장 분위기인가요? 아니 뭐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산책하면서 깰 때도 있고 맨날 다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졸다가 혼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졸다가 뭐 혼나진 않고 그냥 또 자더라 뭐 졸더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눈치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네. 아 혼났네요. 혼나져 있네요.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살짝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주 4일제가 되면 지금보다 자기 시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두 분은 직장을 다니셨을 때랑 지금 다니시면서 뭔가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을 지금 좀 즐기고 있으신 편인가요? 이게 보통 이제 대학교 때 분명히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은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간은 준 건 사실인데 이제 줄어서 내가 이제 쓸 시간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느끼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이제 오히려 더 하는 것 같은 대학생 때보다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마음가짐이 좀 차이라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도 하는 거고 시간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근데 뭐 주 4일째 되면은 당연히 뭐 좋긴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개발. 맞습니다. 엄격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이제 직장을 다니면 개인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충분하신 것 같으세요? 뭘 좋아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외향적이다 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뭐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자기만의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일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뭐 토일만 있다고 하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 여가 시간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에 따라 좀 다르게 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다. 그럼 직장 다닐 때 여가 시간 때 주로 뭘 하셨나요? 저도 영화 보고 요즘에는 러닝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러닝하고 만약에 그대로 돌아가면 러닝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여가 시간. 어떤 취미생활 즐기고 계신가요? 네, 가끔 이제 하고 이제 이분이랑 러닝한 가끔 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곧 나이가 이제 저도 체감이 되니까 슬슬 공부를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공부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냥 자기 개발한다고 주말에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평일엔 직장 다니시고 주말엔 딱 자기 개발하시고 네, 되게 알차게 시간 쓰고 계시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쉽지는 않죠. 그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막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다들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저도 어제 새벽에 치킨 시켜가지고 영화 봤거든요. 네. 조절 못하고 좀 힘듭니다. 자기 관리 힘드네요. 맞아. 근데 저도 자기 관리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느껴가지고 쉽지 않죠. 저도 자꾸 이렇게 뭔가 치킨 시켜 먹고 딴짓하고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가끔 풀어줘야 또 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을 핑계로 계속 쉬면 안 되긴 한데 그럼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유연한 근무 시간이나 주 4일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이게 뭔가 단순히 자기 개발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걸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무조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직장을 오래 다닌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두 곳을 있었다 보니까 본 결과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막상 쉬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냥 뭐 각자 못했던 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주 4일째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이제 하루라도 좀 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다른 이유는 다 각자마다 다른 것 같아서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다가지고 보통 이제 초중고를 보면 이제 어릴 때 다들 만났으니까 어쨌든 이제 같은 반에서 지내고 이제 맨날 지내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이렇게 지낼 거 아니에요. 모임 목적이 이제 그냥 같은 연고지 뭐 같은 나이 이런 이제 공통 분모가 많은데 대학교도 넘어오면서 같은 과라는 이제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근데 회사를 딱 오는 순간 이제 그냥 각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마 대학교보다 좀 더 힘들 거예요. 뭔가 너무 이제 기대려고 하면 이제 생각보다 그게 안 되고 각자 이제 대인 관계 스트레스도 아마 크지 않을까 직장을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런 이유도 아마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뭐 반차 쓰는 사람도 봤고 그런 주사일제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럼 두 분은 직장 다닐 때 어떤 점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먼저 하셔요. 스트레스? 혹시 별로 안 받으셨나요? 스트레스 그냥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저분 직장에서 1년을 살아봤는데 저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있고 일단 지금 현재 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이제 넘어오면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 일정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갑자기 뭐 편성실에서 좀 빨리 달라 이런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예기치 못한 그런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때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회사는 어쨌든 그 수직 체계잖아요. 윗사람은 제가 하는 일을 100%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뭐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일을 툭 던져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저는 군소리 없이 그걸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이제 막 저녁을 고민하게 되고 이제 막 시간이 이제 야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할 때 스트레스를 받죠. 이렇게 책임지거나 이런 일들은 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저는 계약직이라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은 좀 일이 뭐 발생하지가 않아서 스트레스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자신의 활약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없었나요? 1년 동안? 활약이요? 어쨌든 본인도 면접을 두고 뽑힌 입장이었는데 회사에서 뭐 스트레스를 넘어서 뭐 아쉬움거나 내가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은데 못되는 아쉬움이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실수 자잘자잘한 뭐 실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좀 더 촬영을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맞다 못했다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뭔가 이제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자신에 받는 스트레스 그런 거를 되게 어떻게 해소를 하셨어요? 일단 뭐 속으로 몇 마디 하고요. 속으로 뭐 그냥 뭐 몇 마디 해주고요. 일단 대나무숲처럼 그렇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취미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라든지 그날 되는 거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되는 약속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녁이니까 보통 한잔 하지 않나. 네. 그걸로 이제 보통 그렇게 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세요? 그죠? 이제 내면의 몇 마디를 이제 수백 마디를 이제 꺼낼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 좀 훨씬 낫죠. 이제 우리들만의 비밀로 이제 그날만 이제 맞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죠. 저는 뭐 듣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비슷한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저는 스트레스는 비슷하고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햄버거나 치킨 시켜가지고 그냥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럼 혹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뭐세요? 장르요? 네. 장르는 딱히 뭐 안 가리는데 그럼 뭐 저번에 못 참았다고 치킨이랑 같이 봤던 영화 제목이라도 좀 간단하게. 저희가 슬램덩크 어. 포스트 보면서 먹었어요. 재밌는 거 보신데 보셨어요 지금? 본 적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재밌겠다. 어. 저 애니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겠고 저 애니만 좋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재밌어. 그럼 약간 제일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있으세요? 그것도 그냥 그때 다르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쿠폰 나온 거 있어요. 아. 쿠폰 제일 싸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해가지고 되게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하게. 호불호가 없는 거예요. 음. 생각 없이 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볼수록 되게 잔잔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아 저요? 같아요. 네. 칭찬인가? 아, 보통 그런 걸 바래서 이제 막 교보문고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크게 생각하지 않게 뭐 이런 식의 책들을 이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추구하기 나름이니까. 친구 없이 살면 됩니다. 네, 아무튼. 저도 친구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 때문에 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속상했던 순간이 있나요? 대박 좋아요. 이 말뜻이 약간 이렇게 자존 상처 주는 말 이렇게 들었을 때 아, 근데 그런 것도 네. 상사한테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상사는 아니고 같이 계약직 했던 뭐 말할까? 잠깐만요. 이 유튜브 방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계약직 선배나 아니면 뭐 직장 선배라고 대충 뭐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냥 아시죠?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것만 좀 잘라주시면. 네, 그런 있었습니다. 네, 상사한테 없었고. 좀 서운한 일이. 넘어가 볼까요?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현 직장에서는 막 크게 없었고 전 직장에서 이제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처음 막 나갔을 때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들었던 말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상처되는 말들이 아직도 기억이 되고 있죠. 막 이제 저한테 했던 말 뭐 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몇 개 걸러서 그냥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난 네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살짝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이 이제 좀 상처를 받았었죠. 근데 뭐 그런 말들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더 친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아닌가. 지금 그분이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다 추억인 거죠 뭐. 그럼 추억이 돼서 다행이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서 한잔할 때 그냥 제가 맨날 짠할 때 하는 말 있거든요. 다 먹고 이자 부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뭐 됩니다.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자에 털어버려요. 그럼 두 분은 직장에서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좀 특별한 순간이 있을까요? 좀 많긴 한데 일단 뭐 간단하게 되게 좋았던 경험을 이게 준비하는 게 제가 옛날 출퇴근을 광안대교를 타니까 퇴근길에 가끔 차 막힐 때 보면 밖에 요트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게 보여요. 광안대교 밑에서. 제가 근데 그 다큐멘터리 찍다가 그분이 이제 일상을 따라갔는데 요트 관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요트를 제가 직접 타게 된 거죠. 작년 5월이었나? 그래서 와 이제 뭐 촬영하다 보니까 뭐 요트도 타보네 이러면서 좀 춥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그런 좋았던 기억도 있고 또 안 좋았던 기억은 제가 좀 이제 병원 쪽 촬영을 갔을 때 일인데 그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뭐 수술 장면 모자이크 돼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하는데 가끔 이제 첫 촬영을 갔을 때 이제 오토바이 타신 분 이제 무릎이 이제 뼈가 튀어나온 걸 이제 고치는 수술을 제가 눈앞에서 봤는데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그 1시간 동안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무표정으로 보긴 하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도 좋았던 거는 이제 밤 야경을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 그때 엄청 높은 데를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늦게까지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예쁘다 이러고 있는 게 그게 좀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때 좀 추웠던 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뭔가 그런 일하면서 촬영하시면서 뭐 노트를 타거나 야경을 보는 잠깐의 순간도 약간 행복이 될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죠. 기분 좋아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이게 좀 다양하게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야경도 좋고 예쁜 것들 많으니까 좀 그런 거 같아요. 출장도 자주 가시지 않나요? 진짜 출장 자주 가는 것도 출장 자주 가는 것도 되게 좋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럼 어디 출장이 가장 좋으셨나요? 출장 한 5박 6일 이렇게 갔다 온 게 있었는데 서울 갔다가 문경 갔다가 그게 좀 좋았습니다.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좋네요. 출장 기억에 남는 출장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저번 직장 때 이제 축구 아이파크 다큐 찍는다고 이제 출장 그 축구 시합 따라다니면서 축구 봤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출장도 좋고 일단 맛있는 걸 먹어야죠.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있는 네, 그렇죠. 그럼 출장 가면 그 지역에 맛있는 걸 다 같이 먹는 건가요? 뭐 여건이 안 되면 못 하죠. 그냥 좀 진짜 시간도 많고 좀 연락을 해야지. 사실 저거는 좀 거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저는 가는 멤버들의 구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멤버들이 좋으면 뭐 늦게 맞춰도 어떻게든 노는 사람들이 있고 뭐 7시에 맞춰도 안 노는 멤버들이 있고 가는 구성원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MT조 잘 걸리는 거랑 못 걸리는 딱 그 정도 느낌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광주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뭐 드셨어요? 김치 짜글이 같은 거였는데 그게 좀 특별했어요. 좀 맛이. 좋았던 거 치고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네. 짜글이 되게 좀 흔한 음식이니까 말하기가 그렇긴 하죠. 근데 좀 조금 달랐어요. 출장 가셔서 업무가 끝나고 다 같이 뭔가 뒤풀이처럼 이렇게 노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회사하고 숙소에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이게 멤버가 중요하다는 게 멤버가 안 좋으면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뭐 좋으면 뭐 2시에 끝나도 7시 촬영해도 뭐 4시까지는 괜찮지 않나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멤버가 역시 중요하지 않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고 촬영이 힘들면은 금방 가고 힘들어도 멤버가 좋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궁금했던 게 회사에서 뭔가 몰래 카톡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대놓고 맞아요. 뭐라 하진 않는데 뒤에서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뒤에서 막 자기들끼리 모였어. 쟤는 근데 이 업무 시간에 카톡만 하더라. 아니면 뭐 업무 시간에 뭐 유튜브만 보다가 쟤는 왜 업무 시간 뉴스를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카톡을 하려면 좀 눈치껏 하던가 아니면 좀 숨기는 척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야 돼. 빨리 끝내고 이제 그냥 치우겠다는 느낌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상하겠거든. 좀 당당하게 오히려 이제 누가 와서 말 걸어도 난 문제 없을 내용인데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히려 당당한 게 사람들이 의심을 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저는 그 사무직 이런 직장이 아니었다 보니까 하면 안 될 시간이 있긴 있었죠. 감독님들 촬영할 때 뭐 당연히 계속 거기 주인은 거기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는 하면 안 되죠.
훌륭하시네요. 그러셨잖아요. 전 보고 배운 겁니다. 아 그래요? 저 많이 혼났는데. 그럼 뭔가 카톡 하는 거 말고 다른 짓은 잘 하기 힘든 건가요? 보통 제가 대충 아는 거는 카페 커피 사러 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보통 흡연하러 간다고 한 20분 뒤에 오죠. 거기서 할 얘기 다 하고 이제. 그래서 안 피는데 가시는 직원분들도 있어요. 자기 얘기 나올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들은 건데 이제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장실 이제 그냥 이제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변기 다 덮은 상태에서 그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냥 에어팟 끼고 한 10분 있다 나오는 사람도 제가 들었는데 이제 실명은 거론할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딴 질문이 뭐였죠? 딴? 뭔가 카카오톡 하는 거 말고 좀 이렇게 딴짓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다른 곳에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녔던 곳은 일반 그런 사무직 그런 직장이 아니라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애프터 이펙트나 아니면 뭐 파이널 컷 이런 데 보면 미리 보기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유튜브 화면에 딱 맞춰놓고 이때 파일 띄워놓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저도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렇게 화면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제 좀 뒤에 이제 좀 고위 높으신 분들은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 좀 생소하니까 이제 프로젝트 파일만 밑에 띄워두고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아니면 그 좀 관련된 영상을 보는 그 소리를 다 꺼놓고 틀어놓고 노래를 듣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그런 기술들이 있죠. 약간 뭔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인강이 나오는데 노래가 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 네, 살짝 그런 느낌이죠. 원래 이제 과자 먹는 살짝. 그냥 할 일만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딴짓 조금 한다 해도 분위기에 따라서 뭐 대놓고 하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회사 분위기마다 또 다른. 그렇죠. 네, 진짜 다릅니다. 뭔가 이제 두 분은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이제 취업 준비를 좀 하던 시절에 뭔가 많이 고민했던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요즘 취업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내가 발전해 나가야 되면서 첫 회사를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보직을 할지 확실히 정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카메라맨이 하고 싶으면 카메라 이제 어떤 기업이 있냐를 따지게 돼서 카메라맨에 들어가고 그 다음 카메라맨 이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쌓을 때 좀 구심점이 있는 보직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졸업이 제가 지금 2년 됐나? 그 정도 됐는데 딱 졸업할 때쯤에 생각했던 게 일단 졸업 직전까지는 놀자. 어차피 65세, 60몇 세까지 일할 건데 그리고 이후에 딱 준비하자 하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뭘 할지를 정하자 하다가 그냥 공고 떠서 넣었는데 이제 지금 회사 다니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다들 취업하기 힘들고 저마다 고민이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사팀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내 서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 이런 서류들을 보고 평가를 할까, 서류부터 해가지고 면접관들도 면접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까 이런 것도 다 고민일 것 같고 만약 그런 그 기준은 그러면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가,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 이런 게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또 시즌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고민이 좀 되네요. 뭔가
이게 약간 대학 시절부터 취업하기 전까지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지금 되게 좀 취업해야 된다 생각 때문에 약간 조급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떻게 취업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두 분이 직장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좀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구급 공무원 제가 알기로 자료가 틀릴 수도 있는데 곧 평균 구급 공무원 합격 나이가 30세일 텐데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조급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게 좀 고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했던 말이 그냥 좀 너무 발렸나 이런 얘기도 가끔 들었고 회식 때 종종. 물론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제 말은 열심히 준비하는 건 좋지만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까지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지금 직장이니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1년 다니면 좀 놀거리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걸 막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가끔 기분 전환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조언할 만한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졸업반 입시장으로서 뭐 1, 2학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하나 해주시죠. 좋습니다. 1, 2학년 1학년들은 일단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노는 게 1학년의 할 일이고 2학년 때부터 그냥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논거 그 바탕으로 2학년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놀긴 놀되 뭘 좋아하는지는 좀 아는 정체성을 찾자 이 말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뭔가 저도 이제 3학년이고 뭔가 조언할 위치는 안 되지만 그래도 1학년 때는 조금 더 놀아봤으면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1학년 때 덜 논 게 좀 후회가 많이 돼가지고 진짜 빈틈없이 놀았는데 많이 후회되시나봐요. 저는 그렇게 놀아가지고 어. 너무 후회되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어가지고 1학년 때. 딱히 후회되진 않네요. 그래서 추천 그냥 진짜 조언이 아니라 무조건 놀아라. 이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좀 그런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과정으로 맨날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딱 대학생 된 건데 1년 정도는 뭐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알바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알바에서의 대인관계가 회사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편의점 같은 거 말고도 좀 고깃집이나 좀 제가 육아에 알바를 했는데 그런 데서 사람 좀 서비스.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놀려면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알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함축된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놀라는 게 알바 해보셨어요? 알바 해봤죠. 저 뭐 술집, 고깃집, 조선소, 조선소 웨딩 촬영 알바도 해봤고, 네 조선소 알바도 해봤고. 되게 다양한 알바 하셨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약간 근데 이제 경험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다 진짜 말로는 못하겠지만 좋습니다. 또 회사 같은 데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저희가 배울 때가 크게 없잖아요. 해봤자 조별과제나 뭐 솔직히 시험이나 이런 거는 각자 공부한 거에 영향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알바가 이제 돌발 상황이 많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걸 좀 많이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에 솔직히 초년생들이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바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사팀도 대충 알아요. 그래서 알바 얘기가 나오는 걸 막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바가 있는 게 막
잘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알바에서 뭘 한 거에서 이제 얻은 게 뭔가가 이제 중점적인 거니까 그거만. 그럼 약간 알바한 게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네, 충분히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알바 뭐 하세요? 저는 알바는 안 해봤고 이제 근로장학생 하고 있어서. 혹시 직장에서 힘들 때 이직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힘든 때라기보다는 괜찮은 원고가 올라왔을 때 생각은 하죠. 아 근데 저기서 일하면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뭐 좋은 조건을 봤을 때 저 조건으로 일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직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럴 때만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직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직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직해야겠다고 고민을 했을 때는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것도 정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본인이 그 직장에서 배울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신의 사수가 하는 일을 딱 봤을 때 저랑 하는 일이 비슷하면 제가 몇 년 뒤에도 그걸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무리 없이 해낸다. 그러면 몇 년 뒤에도 무리 없이 해내고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 일만 몇 년째 하고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좀 더 배우고 싶으면 이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추구에 따라서 이직은 선택의 요소인 것 같아요. 좀 더 발전하고 싶으면은 이직하는 걸로. 네네. 자신의 이제 추구에 따라. 그 다니던 회사 환경을 보다 보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럼 두 분은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뭔가 꿈의 직장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좀 어렵네. 일단 제가 지금은 살짝 레귤러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도전적인 영상이라든지 좀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라든지 뭐 아니면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브 중계라든지 좀 평범하게 레귤러는 솔직히 말하면 좀 단조롭고 좀 평화롭다면 좀 저는 좀 다이나믹한 촬영을 많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런 촬영하면 시간도 잘 가고 오히려 그리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보통 그런 촬영할 때 장비를 좋은 거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질 기회도 있고 그런 대로 이직하면 좋겠죠. 먼 미래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한동안 할 생각 없고요. 그냥 자아실현도 하면서 또 그게 꿈의 직장 같은데 그거를 생각해보려니까 전에 다녔던 회사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회사면 좋을 것 같아요. 틀에 박혀가지고 막 한 장소에서만 머물러가지고 그런 일보다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게 꿈의 직장이지 않을까 저한테. 좀 자유로운 환경이면서 그런 건가요? 근데 또 일이 막 맡은 일이 너무 다양한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할 일을 하되 환경을 좀 다양하게 자유롭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일이라는 단어가 두 분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뭔가 그 의미를 바탕으로 앞으로 뭔가 어떤 직장인이 되고 싶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데. 일단 뭐 처음 생각해 보는 거긴 한데, 근데 일이라는 게 어떤 접근법으로 바라보면 사실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일을 완료한 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끝난 게 일을 끝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일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일이라고 느껴지고 때문에 저는 일을 이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별 감정 없이 처리하기가, 수학 완수했다고 이제 살짝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말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일을 그냥 딱 재훈 씨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완료하면서 그냥 저도 사실 잠잠하게 끝내고 싶어요. 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매일매일 이제 좀 일정 바뀌는 거에 저는 좀 아까 힘들다고 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그냥 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을 대할 때 그냥 덤덤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일이 무엇이냐나 꼭 직장인 되고 싶은 직장인 이렇게 두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일을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자아 실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도움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뭔가 평소에 약간 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럼 어떤 직장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또 모르겠네.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모르겠습니다. 아직 찾아가는 중. 네, 저는 아직 제대로 이렇게 직장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좀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본인이 바라시는 직장인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동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고 여유롭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떠드나 마나의 박시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